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8단 출력하고 뭐 9단 출력하고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9구단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클라이언트가 8단 출력해주세요. 그래서 9단 출력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흡족을 해가지고 이거 괜찮네요 했는데, 자, 클라이언트가 뭐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어떨 때는 뭐 8단, 어떨 때는 뭐 9단, 어떨 때는 뭐 10단, 어떨 때는 뭐 11단, 12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뭐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말도 안 되는 뭐 217단, 280단 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럴 때마다 그 함수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벅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함수 하나를 가지고 이걸 이제 좀 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효율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 8단이라는 걸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몇 단밖에 호출하지 못해요? 몇 단밖에 안 나온다? 8단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왜 8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프린트 8단 안에 있는 단이라는 변수의 값이 뭘로 고정되어 있다?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전히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뭐 10번 출력하던 100번 출력하던 1000번 출력하던 여전히 얘는 몇 단만 출력하는 함수다? 8단만 출력하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8단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그 단의 값을 출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단의 값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를 프린트 단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3을 넘기고 여기다가 뭐 27을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긴 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직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어떤 걸 출력해달라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얘는 10단, 얘는 13단, 얘는 27단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함수를 구현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단의 값이 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얘는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당연히 근데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단의 값이 없기 때문에 undefined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단이라는 요 변수가 어디로 들어오면 되냐면 이 소괄호 안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let을 지워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10단 출력되고요. 13단 나오고 그 다음에 27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왜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냐면 함수라는 거는 함수 내부 지역이 있고 함수 내부 지역이라는 건 함수 안쪽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쪽, 얘를 기준으로 바깥쪽 공간은 함수 외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개 변수라는 거는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뭐다? 매개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값이 언제 결정된다? 매개 변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그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여러분들이 넘긴 그 값에 의해서 그 매개 변수 값이 뭐한다?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값? 인자값. 자,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해요. argument. 복수는 이제 argument라고 하는데,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넘겨서 그 인자값이 매개 변수에 할당이 돼서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내가 넘긴 값에 의해서 함수를 유연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값에 따라서 함수를 뭐한다? 출력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값을 요구하든 간에 우리는 그 값만 그냥 함수한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클라이언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출력한 거 좋은데
자, 얘는 10단을 출력하는 건 맞지만 얘는 3까지 곱한 결과를 출력했으면 좋겠고, 얘는 13단을 출력하는 건 맞지만 얘는 5를 곱한 결과를 출력했으면 좋겠고, 얘는 27단을 출력했으면 좋겠지만 얘는 12까지 곱한 결과를 뭐하라? 출력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얘는 몇 가지 곱해요? 9까지 곱해죠. 왜? 지금 얘가 9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9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9 대신에 리미트라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9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9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9라는 값 때문에 9까지 곱하는 거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리미트도 어떻게 이 단이라는 이 매개 변수 왼쪽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몇 개 써준 거예요? 2개 써준 거죠. 자, 매개 변수는 참고로 변수명에 중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단이라고 해서 여기다 단 쓰면 당연히 오류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 절대로 중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개 변수가 몇 개? 2개죠. 자, 2개이기 때문에 값을 넘길 때 마찬가지로 몇 개의 값을 넘겨야 되냐면 무조건 2개의 값을 넘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아규먼트가 아니라 아규먼츠, 그러니까 즉 s가 붙어서 복수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복수개 인자값, 복수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 그래서 함수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판기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라는 걸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판기 동전 투입구예요. 근데 이 동전 투입구가 조금 희한한 게 구멍이 2개면 그 구멍 2개에다가 동전을 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전, 어떤 구멍,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실행되는 함수로 우리가 뭐한다? 변화를 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매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자, 매개 변수 특징. 자,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와 그 다음에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언제 값이 결정된다? 매개 변수의 값은 함수 실행 시 넘겨준 인자값에 의해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중복될 수 없다. 매개 변수는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매개 변수 개수에 맞게 따라 인자값의 개수도 동일하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지금 2개 넘겼으니까 얘도 2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개래요. 그러면 인자값 몇 개 넘겨줘야 돼요? 3개 넘겨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준 값이 뒤죽박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넘어가게끔 약속되어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리미트에 꼽히고 3이라는 값이 단에 꼽히는 게 아니라 10은 어디에? 단이라는 변수에, 3은 리미트라는 변수에 꼽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함수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버전 1, 그 다음에는 버전 2, 버전 3라고 해봅시다. 자, 버전 2.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익명함수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익명함수로 이렇게 익명함수로. 자, 그러면 함수명이 이제 여기로 이동되는 거예요. 자, 이걸 컨스트로 바꿀게요. 컨스트.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예요? 익명함수로 지금 코드를 우리가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 에러 펑션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에러 펑션으로 바꾼다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버전 3. 자, 이 펑션이 뭐다? 생략이 되고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루가 여러분들이 역할이 뭔지 몰랐었는데 이게 바로 매개 변수를 받는 구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 그 다음에 익명함수를 이용한 방식, 에로 펑션을 이용한 방식,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도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함수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뭐다? 유연하게 우리가 값을 뭘 넘기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행되게끔 만드는 함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